안녕하세요. 일본 나그네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관련 기사인데 어제 일본 경제신문에 한국 관련 기사가 두 개 같이 실렸어요. 하나는 아모레 화장품 관련 기사고 또 하나는 저출산 관련 기사인데 이렇게 한 지면에 한국 관련 기사가 두 개나 나왔다는 거에 저는 조금 의의를 두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삼성이나 뭐 LG, 현대, SK 같은 대기업 관련 기사가 주로 많이 다뤄졌었고, 코로나 시즌에는 BTS 관련 기사도 많이 실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기사들도 이렇게 종종 한 지면에 이렇게 뭐 한두 개씩 같이 실리기도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진짜 한국의 그 위상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좀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런 기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모레 관련 기사인데, 이 기사를 간략하게 요점 정리해보면, 한국의 화장품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은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변경했습니다. 고기능성 제품 홍보와 한국 아이돌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젊은 층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은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그 달팽이 점액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는 달팽이에서 추출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이 점액 같은 화장품을 소개하며 그 기능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중국 사업이 좀 부진했었군요. 그래서 그 중국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제 미국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이고, 달팽이 점액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한 10년, 15년 전에 아모레 퍼시픽이 일본에 진출할 때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도 달팽이 점액이 일본에서 엄청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 다음에 히트 친 게 비비크림,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팩,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인기를 끌다가 최근에는 뭐 아모레 퍼시픽은 아니지만 이제 뭐 샴푸 이런 것까지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는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의 달팽이 점액, 이게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달팽이 점액을 저변에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모레 퍼시픽 사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미국에서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걸 기사로 다루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일본이 조금 아세트르가 한국어로 뭐라고 하죠? 경계심,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사를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옆에 있던 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에 관련 기사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27일 수험 경쟁의 격화가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며 입시 개혁을 촉구하는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과 서울로의 일극 집중이 수험 경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의 물가 안정 정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요한 사회 과제에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인류 대학을 목표로 한 입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러한 풍조를 그린
스카이. 이 기사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건데 강남 출신 서울대생 강남 출신 서울대생 늘자 한국은행 지역 할당 비례제 파격을 제안했다는 기사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기사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간략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른바 금수저,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습니다.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이 기사를 일본 경제신문이 한국의 저출산 요인은 수업 문제 때문이다 라고 기사를 올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고등학생 한 명당 월 평균 학원비도 나오는데 서울 주거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고요. 광역시 주거자는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약 70만 원 정도. 중소도시 거주자도 7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부모가 소득 8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학원비로 지출을 하는데 부모님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약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조금 안타깝고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 절출생 그 요인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엊그저께 또 우연찮게 봤는데 거기 보면 아이를 낳아야 할 나이대에 가장 일이 많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커리어 문제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 한국이랑 비슷하고 또 나이 좀 들어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데 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본도 비슷해요. 일본도 경제력을 갖춘 부모의 자녀들이 도쿄 대학이나 케이오, 와세다 대학교 같은 인류 대학을 많이 가거든요. 이 조사는 우선 10년 전부터 일본도 이런 기사나 조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저는 근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요. 그 강남 출신 부모님들은 반대할 것 같고요. 다른 지역 부모님들은 찬성할 것 같지만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 입장도 또 이해는 해요.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가 부동산 문제로 연결이 되고 또 아이까지 못 낳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는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 있으시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